안녕하세요. 일상 속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신통탐정 전지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접수된 사건은 아주 기묘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손목인데 의뢰인은 마치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제보였거든요. 자, 의뢰인의 진술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님, 요새 물컵 하나 드는 게 공포예요. 아이가 태어나 손 쓸 일이 많은데 엄지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손목 연날이 끊어질 듯 찌릿합니다. 밤에는 욱신거려서 잠도 못 자겠고요. 단순히 손목이 삐끗한 걸까요? 아니면 뼈에 금이라도 간 걸까요? 사건 현장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육아로 인한 무거운 아기 안기, 그리고 반복적인 가사노동.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사망을 좁혀보시죠. 여러분의 손목을 노리는 이 정체불명의 범인을 추적해 현장에서 검거해 보겠습니다. 함정 전지수 사건 수사 시작합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선 먼저 이 녀석이 움직이는 수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즉 건이 있습니다. 이 힘줄, 즉 건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건초라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힘줄은 칼이고 건초는 칼집입니다. 칼집 안에 기름기가 자르르 흘러야 칼이 쑥쑥 잘 뽑히겠죠? 그런데 칼집 안에 열이 나고 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집 구멍은 좁아졌는데 칼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 서걱서걱 마찰이 생깁니다. 바로 이 칼집에 불이 난 상태, 즉 건초염이라는 녀석이 오늘 우리가 쫓는 범인의 정체입니다. 특히 오늘의 의뢰인처럼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힘줄 주변에 숨어든 녀석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남성보다 산모에게서 3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요. 요즘은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고 잦아지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 성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범인은 한번 출몰하면 잘 사라지지 않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손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사용이 잦은 부위이므로 범인이 출몰하기 전 자가 진단을 통해 평소에도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목 건초염이라는 이 범인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여러 흔적들과 증거들을 남기는데요. 첫 번째 흔적은 전기 신호입니다. 손목을 움직일 때 뻑뻑한 느낌은 물론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를 누르면 전기가 오는 듯 찌릿한 통증이 생깁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엔 아픈 부위의 피부색이 빨갛게 변하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근력 저하입니다. 주먹을 쥐는 힘이 감소하거나 주먹을 쥘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주먹을 꽉 쥐려면 손목 주변의 힘줄들이 팽팽하게 당겨져야 하는데 건초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있으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물컵을 들다가 놓치거나 문고리조차 들어올릴 힘이 없다면 이건 범인이 이미 힘줄의 기능을 장악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교란입니다. 건초염은 힘줄 문제인데 왜 손이 저릴까요? 이 범인이 무서운 이유는 주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손목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예민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염증 때문에 부어오른 조직들이 이 신경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엄지손가락 근처 신경이 자극받으면 손이 찌릿찌릿 저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 숨은 범인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러 가볼까요? 검거 방법은 바로 누구나 집에서 10초 만에 할 수 있는 핑켈스타인 검사인데요. 다들 저를 따라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으로 깊숙하게 굽혀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으로 엄지를 꽉 감싸쥐어 주먹을 만듭니다. 그 상태로 손목을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꺾어보세요. 이때 엄지 뿌리 쪽 손목 라인에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 증상을 확인했다면 이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초염 치료 단계별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휴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초염이 의심된다면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손목 건초염 같은 경우엔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고정하는 부목이나 보조기 착용을 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힘줄이 좁아진 칼집 안에서 자꾸 긁히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강제로 움직임을 줄여서 마찰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찜질과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부기와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뜨거운 느낌이 없이 아프기만 하면 따뜻한 온찜질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찜질과 더불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한데요. 손목 같은 경우엔 아까 보여드렸던 자가진단법과 동일하게 아픈 손가락이 밑으로 가도록 깍지를 끼시고 팔을 편 상태에서 앞으로 꺾어주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이와 함께 소염진 통제를 먹거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이 서서히 완화될 겁니다.
하지만 약이나 물리치료로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염증이 있는 터널 안으로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엄지 쪽은 피부가 얇아서 주사를 잘못 맞으면 피부가 변색되거나 주변에 지방 조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에게 신중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만약 주사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힘줄이 모두 심각하게 눌려 있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건초염 치료의 핵심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초기 증상과 자가 진단을 꼭 숙지하셔서 하루빨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기를 돌보는 부모님들, 하루 종일 키보드와 마우스를 붙들고 계신 바쁜 직장인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분들, 오늘 밤만큼은 고생한 여러분의 손목을 위해 따뜻한 찜질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목이 신통방통하게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건강 사건을 해결하는 신통탐정 전지수 원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